혼자 있는 걸 불편하게 여기세요? 곁에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서 혹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뛰어난 지능의 증거일지도 몰라요. 세상은 남들 따라 휩쓸리다, 인정받으려 애쓰다, 다름을 두려워하다 망한 사람들로 가득하죠. 그 결과는 텅 빈 삶, 잘못된 선택,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까지 이어집니다.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무리에 속하려 안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에요. 하지만 고독이 강인함의 상징일 수도 있다면요. 주변에 사람이 적다는 게 오히려 자기 성찰과 내면의 성장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의식적인 고독이 어떻게 삶의 명료함을 가져다주고 삶의 방식, 선택, 감정까지 변화시키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저는 10년 넘게 스토아 철학을 연구하고 실천해온 아드리아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저에게 상실을 견디고 비판에 대처하며 역경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제 삶을 바꾼,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바꿀 수 있는 4가지 강력한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어떤 사람들과 멀어지는 걸 느끼시나요? 그건 교만이나 편협함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장했기 때문이죠. 겉모습, 파티, 얄팍한 대화 너머의 무언가를 갈망하게 된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느끼고 의미 있는 삶을 원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는 다행스럽게도 모두가 그 속도를 따라오지는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사회적 고립으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고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제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는 발전할 수 없어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벼운 사람들과의 교제는 피하라. 그들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너마저 끌어내릴 것이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적 주장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생명력이 넘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이야기만 오가는 자리에 앉아 있었나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으려고 억지로 웃고 자신의 신념에 어긋나는 말을 삼키며 시간을 보냈나요? 그건 교류가 아니에요. 자기 파괴의 미묘한 형태죠. 그리고 여기서 현대인의 가장 큰 내적 갈등 중 하나가 드러납니다. 바로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비사교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하는 거죠. 하지만 고독과 고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독은 무언가가 부족한 상태이고 소리투드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선택한 고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속감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무엇에 대한 소속감일까요? 목표 없는 집단? 내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 내 존재가 단지 참아지는 정도이고 결코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삶의 순환. 스토아 철학은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온전함을 느낄 때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유연하지 않고 편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은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평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남들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선택을 한 후 얼마나 많은 우정을 잃었나요? 생각보다 훨씬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최고의 결과입니다. 진실은 여러분의 신념이 누가 여러분 곁에 남을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신념이 확고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어울리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입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가슴 아픈 예시입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훌륭한 아티스트였지만 자신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최악의 악습을 부추기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곁에 있었지만 사랑이 아니라 편애 때문에 있었죠. 그리고 그녀가 진정한 도움이 필요했을 때 들리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스토아 학자는 종종 명료함의 대가는 피상적인 유대감의 상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훨씬 큽니다. 자신의 신념과 조화를 이룬 평화, 가면을 쓰지 않고 편안하게 잠드는 평온함, 주위를 둘러보며 소수이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곁에 있음을 아는 강인한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수록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불행히도 내면의 성장은 아직 겉모습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거만하다고 말하고 여러분이 멀어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약점으로 보는 것을 스토아 학자는 강점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진리로 향해 혼자 걷는 사람은 어디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불편함을 느낍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그 고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질문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상처를 외면하고 있는가? 그래서 고독은 무섭습니다. 자신이 숨기려고 애쓰는 모든 것과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고독은 가장 강력한 성장 도구 중 하나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동반자를 찾는 마음은 결코 스스로의 안식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안에서 평화를 찾지 못하는 한 자신이 느끼는 것을 잠재우기 위해 세상의 소음에 의존할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는 고요함이 거의 적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면 휴대전화를 보고 있고,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큰 음악을 듣고 있고,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어떤 소셜 네트워크에서 정신을 흐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정신을 흐리고 있는가?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발견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텅 빈 관계, 목적 없는 직업, 스스로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자극에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극은 명료함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명료함 없이는 방향도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자제력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멈춤 속에서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한 내면의 힘을 기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뇌,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가장 숨겨진 욕망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 없이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동반자 안에 거주하는 법을 배울 때만 가능합니다. 실용적인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매일 최소 10분 동안 완전한 고독을 누리세요. 휴대전화 없이, 방해 없이.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호흡만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끊임없는 자극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힘의 공간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비판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 압박도 없고 어떤 역할도 없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 패턴을 보고 자동적인 습관의 의문을 품습니다. 그 공간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과학은 이미 이를 증명했습니다.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고독을 누리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 집중력,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혼자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고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합니다. 문제는 자신과 마주하는 고통을 피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파괴하는 것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유독한 관계, 파괴적인 습관, 중독, 강박증. 이 모든 것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고통을 마취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종종 이미 늦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어떤 의미에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삶에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소음, 약속, 친구들에 둘러싸여 살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내면의 외침을 듣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은 쓰지만 필요한 약처럼 등장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고통에서 도망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고독에서 도망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거울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고요한 시간에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무엇이 저를 불편하게 했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분노로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지혜로 반응했을까요? 내가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가면을 쓴 불안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 질문들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외부에 있는 것에서 초점을 벗겨내고 여러분에게 힘을 되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답을 얻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독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자신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드리아노, 그 재회는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자신을 깊이 아는 사람은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고요함 속에서 힘을 발견한 사람은 관심의 부스러기에 자신을 팔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진실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의 바르게 보이기 위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차갑게 보이지 않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습니까? 사실은 이미 의미가 없어진 우정이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고 생각을 억눌렀고 동의하는 척했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예의를 수동성과 혼동하고 공감을 순종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소모적인 교류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자신을 무효화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유형의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처럼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파도는 끊임없이 부딪히지만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 굳건함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존중은 하되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대화, 그룹 또는 우정에서 나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남들에게 비위를 맞추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부모, 교사, 동료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제고하며 남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수많은 어른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실을 바탕으로 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진실을 바탕으로 살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변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끊임없는 인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 밖에서 살고 있고, 자신 밖에서 사는 사람은 결코 평화를 찾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매일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을 정서적으로 지치게 할 초대를 거절하는 것, 설령 그것이 불쾌하게 여겨지더라도 말입니다. 비판적인 대화에서 멀어지는 것, 그것이 무관심으로 들리더라도 말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까다롭다고 여기게 만들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정서적으로 지쳐 고생했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그 예입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친구이자 조언자인 척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자신의 목소리를 잃었고 최근에야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일찍 깨닫고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과의 대조를 살펴보세요. 호아킨 피닉스는 예를 들어 조용한 태도로 알려져 있으며 인간관계에서 매우 선택적이고 할리우드식 사회적 압력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아마 그래서일지도 모르지만 독특한 진정성을 전달합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비위를 맞추려고 자신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원들은 유독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코르티솔 수치,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기억력을 저하시키고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면역 체계까지 손상시킵니다. 즉, 여러분이 이미 뛰어넘은 자리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을 문자 그대로 병들게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더욱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에너지를 공유할 사람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보존을 위해서, 차가움 때문이 아니라 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을 닫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기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편의에 근거한 관계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진실에 근거한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겠지만 여러분의 평화의 질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선택적인 자신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직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분열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함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결정이 단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내려졌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지 받아들여지고 칭찬받고 포함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이 마치 마약처럼 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게시하고 좋아요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며 옷을 입고 오해받지 않으려고 하고 싶지 않은 일에도 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신의 진실에서 벗어나 맞추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일부를 뒤에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간단하지만 혁명적인 것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의 평화는 아무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롭고 싶다면 일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마땅히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박수를 받도록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적인 아이는 칭찬받고 무리에 적응하는 10대는 받아들여지고 상사에게 맞추는 어른은 승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 속에서 거래하며 진정한 모습을 팔아 인정이라는 잔재물을 얻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 대가는 우리의 정신 건강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대변하지 않는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의 정서적 소진,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사람의 불안,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끊임없는 좌절감입니다. 이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외부의 인정에 대한 의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우울증, 사회 불안, 자존감 저하, 심지어 번아웃의 원인이 됩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정에 대한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거절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 증상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행동의 가치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박수가 아니라 의도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더라도 올바르게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깨어나면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오늘 나는 참견 잘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만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선과 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선의 아름다움과 악의 추함을 이해한다. 즉,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솔직하게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게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판단받을까봐 두려워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은 좋아해서 옷을 고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두려워서 고르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믿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이러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게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연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모임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보여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갇히고, 남들에게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의무감에 갇히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항상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용한 감옥이 내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파괴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코미디언 중 한 명입니다. 수백만 명에게 사랑받고 전 세계에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머 뒤에는 외롭고 이해받지 못하고 자신의 기대와 세상이 자신에게 부과한 기대에 압도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웃기는데 삶을 바치면서도 자신은 진정으로 웃을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반면에 인기는 적더라도 더 진실된 길을 선택한 유명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마 왓슨은 해리포터 이후 명성의 모든 클리셰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의미가 없는 역할을 거절하고 공부와 활동,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프로젝트에 시간을 할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목적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음을 단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진정성 때문에 영감을 주는 대중적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큰 변화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일어납니다. 박수 없이도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소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과정에서 자신을 불쾌하게 만든다면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화하거나 변호하거나 자신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여러분에게 도달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여러분을 정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면에서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외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친구분, 이것은 누군가가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 중 하나입니다. 친구가 많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자신을 알아가고 무엇과 누구를 여러분의 삶에 들여올지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진정한 힘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걷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자신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상생활에 더 빨리 적용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욱 가벼워질 것입니다. 가짜 관계의 무게가 줄어들고 인정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자유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면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공간에 맞추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본질에 기초하여 삶을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어떤 일시적인 인정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스토아 철학의 여정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 여러분이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